난 가슴 엑스레이 찍어서 정상이었는데 이걸 뭐하라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엑스레이에서 안 보여요.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안 보여. 양성결절 경우가 많다고. 대부분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폐암은 검진하지 말자가 답이었어요. 충격적인데 CT 검사죠.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에비던스가 있는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저설형 PET. 조기에 1cm 미만의 암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자꾸 물어보세요.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찍잖아요. 우리 네. 국가건강검진할 때 가슴 엑스레이 찍는데 난 가슴 엑스레이 찍어서 정상이었는데 이걸 뭐하라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1cm 미만의 그 조그마한 결절은 엑스레이에서 안 보여요. 그게 문제죠. 엑스레이 이렇게 투과시켜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그 사진을 받아서 보는 건데 1cm는 너무 얇아가지고 너무 두께가 얇아서 엑스레이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운이 좋으면 보이지. 위치가 절묘하게 이렇게 딱 해서 1cm 미만의 결절인데도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안 보여. 근데 이제 뭐 엑스레이 찍어서 폐결절을 발견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결절이 1cm 미만이면 그거는 안에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는 물질이 차 있다는 소리예요. 아주 순수한 살덩어리가 아니란 소리야.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석회가 껴요. 석회. 중요한 거는 석회와 결절은 암인 경우가 별로 없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결절은 양성결절 경우가 많다고. 대부분이에요. 가슴 엑스레이는 폐암의 조기 발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꽤 됐을 거예요. 오래됐지.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 객단 검사나 뭐 이런 임상 검사를 통해서 폐암에 대한 조기 검진을 한 데이터를 뭐 20-30년을 모아서 안 한 그룹하고 한 그룹하고의 뭐 생존율이나 뭐 발견 차이가 있느냐를 비교했는데 거의 없다. 그 당시 결론이 폐암은 검진하지 말자가 답이었어요. 충격적인데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나온 게 이제 우리 오늘 저희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CT 검사죠. CT 검사가 나오면서부터는 폐암의 조기 검진의 의미가 확실히 있는 걸로. 의학에서 사실은 뭔가 권고안이 나올 때 도움이 된다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런 게 잘 없는데 폐암에 대한 CT 조기 검진은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에비던스가 있는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폐암 검진으로서 저설형 PET라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는 건강검진법이고 국가 전체로 봐서도 일반적으로 뭐 50세 이상 흡연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분들한테 적용을 하면 비용 효과성도 증명이 돼 있어요. 국가가 세금을 써서 이걸 했을 때 오히려 나중이 되면 절약된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폐암 치료비를 쓰느니 치료비를 쓸 돈을 나라가 미리 돈을 배정을 해서 전국민 건강검진에다 적용하는 게 이득이다. 폐암을 조기검진하는 방법은 증명되어 있는 방법 딱 이거 하나예요. 저설형 PET. 폐암 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네. 건강검진에서 피검사. 피검사 해가지고 동양 표지자 중에 폐암을 피검사로 진단해요.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증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정도지 정말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의사는 절대로 그걸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을 거야. 아직 증명되어 있는 게 없고 또 한 가지 피검사의 문제는 너무 가짜 양성이 많아요. 검사를 했더니 폐암 표지자가 왕창 올라가 있어서 토조금이 돼서 와요 환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근데 너무 가짜 양성이 많아서 사실은 조금 참고하시는 정도 수준? 뭐 이 정도지 그게 이제 인정받은 검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인정받은 검사 이거 하나예요. 저설량 PET. 저설량 PET라고 해 자꾸 저설량 그럴까. 그러니까 저설량이라는 게 엑스레이 양이 줄었다는 소리예요. 저설량 PET를 찍어서 폐암을 발견하는데 평상시에 맨날 다 저설량으로 안 찍어. CT에서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방사선 노출량이 달라지는데 폐만 보는 데는 많은 방사선이 필요하지 않아서 많이 낮춘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제 폐암은 폐에 생기는 거니까. 근데 여기를 이렇게 찍으면 폐만 있을 것 같지만 여기 심장도 있잖아요. 심장은 안 봐도 되잖아요. 병 때문에 찍는 CT인 경우에는 심장 주변, 혈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조직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고 종격동이라 그래요. 종격동이 상당히 두꺼운 그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혈량을 줄여놓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일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폐라는 거는 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장기니까 밀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줄여도 폐만 본다면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저께인가 학회에 갔더니 저설령 패시티라는 건 방사선 노출량이 1 내지 2 정도 돼요. 미리시버트 단위로 1 내지 2미리시버트 정도 되고 정상 CT는 5에서 7미리시버트 정도 돼요. 4분의 1, 5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는 연구를 뭐 하냐면 초저설량 패시티도 개발을 했더라고요. 더 낮은 게 있어요. 네, 0.1mm짜리를. 와, 그럼 엑스레이 한 장이네요, 거의. 네, 그냥은 못 보고 0.1mm를 적용해서 CT를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디가 펜지만 보여. 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AI를 시켜서 막 화질을 좋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짠 나오면 저설령 패시티랑 거의 비슷해요, 사진이. AI가 아주 큰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AI를 살짝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네. 그쪽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0.1mm짜리 초저설량 패시티를 찍겠더라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이긴 한데 앞으로는 점점 더 방사선량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정도로 이제 될 거고. 자꾸 CT 찍으면 방사선 자꾸 받아서 몸에 안 좋은데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일반인이 1년 동안 방사선 피폭 허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5mS죠. 그 다음 기준은 뭐냐면 방사선 관련된 종사자, 저희 같은 영상학과 의사나 방사선사 그런 분들은 50mS예요. 50mS 이내로 들어오면 위험도가 0이에요. 이게 아니고 위험도가 상당히 낮다. X선 양은 받은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 발생률도 그대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1을 받아도 0을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0과 1은 차이가 있는 거고 1과 2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양은 최대한 줄여라. 이게 이제 원칙인 거죠. 100 정도를 안 넘으면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전제는 1을 받은 사람과 100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 위험도가 다르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게 미리시버트가 눈에 보이는 단위가 아니니까 감이 잘 없으실 거예요. 100이면 얼마나 높은 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에도 방사선이 있거든요. 자연 방사선 노출량이 1년에 한 3mS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그쪽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화강암 이런 거 채굴 하는 데 있잖아요. 암석에서도 나오고 비행기 많이 타시는 분들 북극항로는 특히 더 심해요. 북극으로 가면은 오존층이 좀 얇은 데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데는 미국 한 번 왔다 가면은 2에서 3mm 그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방사선을 완벽하게 0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요새 우리 지하철 많이 타잖아요. 지하철에서 무슨 라돈 가스 뭐 이런 거 들어갔죠. 라돈 침대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것도 자연 방사선 중에 하나거든요. 지하에도 뭔가 방사선 피폭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100% 제로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우려할 수준은 절대 아니죠. 지금 1, 2mS 정도면 전혀 상관없어요. 거의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확률은 0.몇 % 정도 되겠죠. 이거 안에서 폐암 걸려서 사망할 확률은 10몇 %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가이드라인에 그걸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그 CT를 찍어서 방사선 피폭 때문에 암 생기는 것과 폐암이 생기는 거 비교하면 거의 100만 대 1인가? 뭐 하여간 그보다 훨씬 높아요. 폐암 쪽 위험도. 비교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CT를 찍어서 폐암을 빨리 찾는 게 만수무강이 훨씬 좋다. 가이드라인의 권장은 50대 이상 담배 피는 분,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분. 그건 국가암 검진이죠. 그렇죠. 근데 꼭 국가암 검진은 정말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이 비용 효과 때문에 그렇죠. 네. 흡연자시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면 더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매년은 아니더라도 해보실 필요가 있죠. 폐암도 가족력이 있으면, 가족 중에 폐암이 있으면 한 4배 정도가 더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네. 그래서 저설량 패시티가 이제 폐암을 찾는데 인정된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